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어제에 이어서 탕수육 조선사 2탄입니다.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소스를 찍은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다가 영조에게 분노를 사 뒤조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런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인 세력이 시파가 되고 사도세자에게 부정적인 세력이 벽파가 된다. 시파는 간장 좀 찍어 먹을 수 있지 벽파가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모함하고 음해했다면서 사도세자를 감쌌고, 벽파는 소스를 찍었는데 무슨 간장을 또 찍어 먹느냐, 그건 미친놈이나 할 짓이다 라며 사도세자에 비판적이었다. 그 와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올랐고, 정조 역시 탕평책을 주장하며 노론, 서론, 남인 등 각 세력들을 화합하려고 했습니다. 정조 재위 기간 탕수육을 소스도 없이 생으로 먹는 서학이 전파되었는데, 당시 사대부들은 탕수육을 생으로 먹는 것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조는 소스를 맛있게 하면 백성들은 알아서 찍어 먹을 것이니 자연스레 서학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조가 붕어하자 순조 때 서학은 금수의 학문으로 규정되어 탕수육을 생으로 먹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 정조 시기 배달시키지 않고 직접 탕수육을 해먹는 실학이 발달되었는데, 박자가 박지원, 정약용 등이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특히 이들 실학자는 소스든 간장이든 생활 속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당대의 주류인 당권파들의 노여물사 실학파의 거두들은 귀양을 면치 못한다. 귀양간 정약용은 18년 동안 귀양지에서 직접 탕수육을 조리해 먹고 수많은 요리책을 남겼다. 탕평책을 주장하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재위하며 임금의 장인이 된 김조순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노론 시파가 득세하게 된다. 안동 김씨였던 김조순이 가장 좋아한 중국집은 안동에 있던 중국집이었고, 이후 탕수육은 무조건 안동 짜장면집에서 시켜야 되게끔 하면서 많은 폐단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세도정치다. 이 세도정치로 많은 중국집이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망해버렸다. 오직 안동 짜장면집, 안동 김씨집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염증을 느낀 전국의 탕수육 명인들이 조리무와 조리복을 벗고 낙향에서 초야에 묻혀버렸고, 자격 없는 조리사들이 안동 김씨 외척의 후광을 얻고 주방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조선이 이렇게 혼란할 틈을 노린 일제는 나가사키 짬뽕을 들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노래꾼, 미래협동조합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손병휘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노년동 신사님, 느낌이 영국 음악 같네요. 영국 중에서도 자그마치 Sir입니다. Sir. 네, 경이죠, 경. 폴 맥카트니 경. Sir 폴 맥카트니의 퀸즈 아이라는 음악이었고요. 가장 최근의 음반인 뉴라는 앨범에서 뽑았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에 열렸었던 제56회 그래미 어워드, 그렇죠? 미국의 그래미상에서 폴 맥카트니와 링고스타 두 생존 멤버들, 그리고 죽은 조지 해리슨의 부인 올리비아 해리슨, 그리고 존 레논의 부인인 오노요코, 이 네 분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는 링고스타가 자신의 히트곡을 연주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가 이 퀸즈아를 연주할 때는 바로 링고스타가 뒤에서 드럼을 쳤죠. 평생 공로상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겁니다. 비틀즈는. 이미 뭡니까,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 같은 경우,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 그동안에 수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비틀즈라는 팀으로 평생 공로상을 그래미상에서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물론 평생 공로상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느낌이 이제 영국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참 노년동 신사님께서는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비틀즈가 미국으로 진출한 게 바로 딱 50년 전입니다. 1964년. 에드 설리번 쇼라고 하는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I Wanna Hold Your Hand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시청률은 당대 최고였고 범죄율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예. 리버풀이라고 한다면 영국 중에서 좀 북쪽이죠. 공업도시이고 또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여기는 바로 항구와 또 공업지대라는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상업적인 철도 노선이 개통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맨체스터 리버풀 간이 런던으로 이어지는 게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주 초창기에 철도가 건설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죠. 리버풀은 사투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부산 사투리를 쓰는 4명의 청년들이 말이죠. 이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나와갖고는 머리 스타일은 머쉬룸 헤어스타일이라고 버섯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죠. 멋진 장발로 나와서 예쁘게 웃으면서 예의 바른 표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인데 말하자면 본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게 있죠. 네. 본국에서 와서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전까지 팝계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브리티시 인베이션, 네, 바로 영국인의 침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루어졌었던 영국 밴드들의 미국 진출, 침략, 공습 이런 거에 비견될 만큼 대단했었습니다. 뭐 또 롤링스톤즈는 물론이고요. 데이비 클락 5라던가 등등등등등. 네. 영국의 음악들, 미국의 팝계를 락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미상은 그냥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56돌이 됐고요. 상업성보다는 음악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진보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미국이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지만 중국이랑은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고 한다면 한 20, 30년이지만요. 한 이쯤부터 이제 커다란 존재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미국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우경화되고 무장을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을 지나치게 일본과 대한민국 이 두 나라만의 그런 역학관계로 보면 좀 곤란할 지경이죠. 미국을 중간에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 네, 뭐 이런 거. 미국이 조정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일본이 행동하는 것은 미국의 자장권 또는 미국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쉽게 재무장을 해서 그거를 무력을 바탕으로 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지나치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은 100년 전과 지금이랑 다를 게 뭐냐라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요. 50년 전인 1964년에 비틀즈는 미국으로 진출을 했고 50년 뒤에 화답은 바로 그래미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된 음악을 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이런 영미권의 음악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드뮤직이라고 해서 바로 영미권의 팝뿐 아니라 제3세계 그 타 지역의 음악들을 찾아듣고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정말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미상 시상식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괜히 흐뭇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 가장 걸출했던 천재 두 명 중에 한 명은 34년 전에 암살로 생을 마감하고 가장 섬세하고 영적이었던 인물은 십몇 년 전에 암으로 죽습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서 폴 맥카트니는 살아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4명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는 뒤처져 있는 느낌이었지만 인격적으로는 가장 성숙되어 있던, 모두의 친구였던, 그래서 비틀즈가 풍지박살 날 지경이었을 때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었던 바로 링고 스타, 리차드 스타키죠. 리차드 스타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성공적인 2세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잭 스타키가 오아시스의 멤버를 했을 만큼 대단한 드러머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업으로 삼아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존 레논의 아들인 션 레논, 줄리안 레논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그들이 그 부모의 후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음악적으로 커다란 활동을 못하고 있거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은 잭 스타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후광이 크지 않은 그런 지점에서 자기 실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 네, 그리고 뭡니까? 일단 멋있어요. 링고 스타는. 멋있게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고 투어를 돕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하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인은 007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본드걸로 나왔었던 바버라 바흐였죠. 1977년작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전작인 그런 시리즈보다 2배의 그런 제작비를 투여해서 현대적인 007의 그런 효시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작이었죠. 부인과 함께 어제 즐기는 그런 그래미상 시상식을 즐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생과사, 그리고 우정과 반목, 성공과 실패, 인간의 드라마. 확실한 거는 어저께 죽은 멤버들과 살아있는 멤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음악 잔치 하는데 모여갖고 모두가 함께 즐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1, 2년, 선거 국면에 몇 주간, 대선을 지내는 5년간, 이런 것이 아닌 좀 더 길게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상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1, 2, 3, 4. 예. 1, 하나, 둘, 셋, 넷. 이 중국말 배웠었던 그런 고등학교 때 추억이 아스름하게 떠오르네요. 예.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최초의 그 상업적인 서비스를 한 철도 노선이 맞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도를 얘기를 할 때 로버트인가요? 하여튼 스티븐슨 부자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로코모션호, 로켓호, 뭐 이런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최초의 증기기관차 이름이기도 했었고요. 로코모션, 로켓. 똑같은 조건에서 말이 끄는 그런 석탄차와 이 증기기관차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바로 스티븐슨이 만들었던 그런 기차가 더 월등한 성적을 보여서 실제로 서비스가 됐고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은 뭐라 그러나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저런 얘기도 많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스티븐슨이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사람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트래비스
정확한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트레비딕이라 그러기도 하고 트레비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TH 쓰는 사람인가 봐요. 트레비딕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개발한 토니바퀴를 갖고 있었던 증기기관차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0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포병 장교 퀴뇨라는 사람이 포차, 그러니까 대포를 끌기 위해서 개발했었던 그런 3륜 형태의 증기차도 있었죠. 그러나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철도도 놓고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은 바로 스티븐슨 부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증기기관의 발명자가 와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뉴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증기기관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와트는 매우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로켓의 아버지, 달 착륙을 성공시켰던 그런 폰 브라운이라는 그런 나치 독일에서 V2 로켓 이런 것을 개발했었던 전범이었을 텐데 하여튼 미국이 그 기술자들 모두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그 폰 브라운 박사가 유명하지만 세턴 5라고 하는 로켓으로 달 착륙을 성공시켰지만 실은 그 이전에 랭글리라고 하는 성각자도 있었습니다. 불행 속에서 삶을 마감했지만 그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랭글리 우주센터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센터도 만들었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많은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 안 통한 애트라고 하는 그런 별명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박정희 1세 말이죠. 박정희 1세는 침묵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과묵했다 이거죠. 그것이 신뢰의 그런 표상 내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다. 남자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박정희 2세가 그걸 닮아갔고 말을 별로 안 해요.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굳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겠습니까? 보자. 보십시오. 우리 김종대 선생 계시잖아요. 김종대 정옥식 선생, 우리 국민TV에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만 이분의 담벼락에서 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 허영이 초래한 비극 1. 이릅니다.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개막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연설했는데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처럼 또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를 두세 단어씩 끊어서 또박이는 영어 연설이다 보니 원래 주어진 15분을 넘겨 23분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영어 실력 감상하느라 8분이나 더 시간을 허비한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일문일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슈밥 회장의 영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고 그 질문을 이해한 다음 답을 해야 하는데 이왕 영어로 폼을 잡았으니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슈밥 회장의 질문은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이 아니냐 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한국어 답변은 내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질문을 받은 건지 모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아마 사전에 약속된 다른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한국어로 말해버린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는 영어 일문일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긴 한국어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부리는 지식의 허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영어 실력이 자신의 격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허영에 그대로 압축된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연출하려거든 제대로 하든죠. 박 대통령, 이제 그 영화 연설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창피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말을 안 해도 될 때 말을 하는, 이것이 마리 앙뚜아네트. 그래도 박정희 1세는 말이죠. 군 시절에 다져진 지휘관 생활하면서 다져진 이런 거라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닭짓 같은 거 이미지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한테 안 알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을 통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인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본이 없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참 내가 이 말 때문에 뭐가 소모되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치인이란 것은 기본은 연설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정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건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 박정희 2세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아니면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밖에 나가서 영어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풀어나갑니다. 갈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졸부들의 행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와인을 좀 알아야지만 행세를 할 수 있는 고급 사교회가 있으니까 억지로 속성 과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대비해서는 선수들끼리는 알죠. 저거는 와인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른다고 아예 솔직히 표현을 하면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솔직함이 가상에서라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러죠. 아무래도 님께서는 이런 와인보다 이런 와인이 더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권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취미를 얻게 되면은 어느덧 그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죠. 왜 굳이 영어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어 실력, 발음은 전라도 사투리로 할 테니까 별로 시원치 않았겠죠.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분의 성대모사는 입을 별로 안 벌리면 되는 거예요. YS의 성대모사는 그렇습니다. 이대하고, 아래턱을 좀 많이 이렇게 내리면 돼요. 앞으로 내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 발음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독학을 통해서 꽤 수준 높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쓸데없는 자기 자랑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옆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통역이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알아듣고서는 정정을 한 일화도 있죠. 두 분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죠? 자기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은 무리수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지적 허영심의 반대말은 열등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나 이건 역시 스티븐슨 이전에 트리비식이 있었고, 그리고 폰 브라운 박사 이전에 랭글리라는 과학자가 있는 것처럼 박정희 2세는 박정희 1세가 있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었던 것이죠. 보고 배운 겁니다. 이것이 연계되는지 모르지만 억지 논리인지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있기도 하지만 전혀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가라앉아 있어갖고 모처럼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셨더니 약간 흥분한 모양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할 때 말이죠. 클래식, 고전음악. 굳이 모차르트, 베이토븐, 슈베르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락에도 클래식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팝 음악은 바로 베이토벤의 음악이다. 아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당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일부 귀족의 음악에서 신흥 부르주아들에게까지 퍼졌었던 일반 시민들도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했을 때 베이토븐이나 모차르트 음악이 최초의 팝 음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대 최신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건즈 앤 로지스의 이 음악도 대중음악이지만 락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웰컴 투 더 정글. 그런데 아이고 정글 같은 회사도 명절 시댁도 신나게 달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동욱이맘 지현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명절 시월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말이죠. 시월드라는 이야기도 그 단어도 있습니다만 명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국민TV는 내일까지만 근무를 하고요. 방송을 하고 화끈하게 목금토일 나흘 동안 쉽니다. 토일은 원래 방송 안 한 날이고 목금 방송을 쉬는 것이죠. 네. 뭐 이런 결정 왜 방송을 이렇게 자주 쉬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만 별로 청취율이 들지 않을 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화끈하게 쉬어버린다. 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죠. 물론 고향 가는 길 또는 고향에서 오는 길 이런 특집 방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추석 때는 그런 방송을 했었죠. 네, 그런 거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하나의 실험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재철이가 공식 출마 선언했네요. 진주 MBC 노조에서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군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오늘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해고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지금까지 골프를 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압권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범죄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나요? 만약에 자신이 해고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지금까지 골프를 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미안한다면은 뭔가 좀 수상한 관계로 의심되는 그 고전 음악가인가요? 고전 무용가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도 해야 되고 정말 미안한다면 그분한테 쌓아주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갔었다고 하는 참치집이나 일식집 이런 횟집에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발한 자신의 법인용 카드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진정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못 잡고 반성해야죠. 무슨 출마입니까? 네? 그분이 망신시킨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일단 MBC 망신 가장 크게 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남녀 구분을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남자 망신 많이 시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정당당하지 않았죠. 권력 뒤에 숨었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신이 분연히 나서야 될 땐 나서지 않고 눈치 보면서 출세의 길 가다가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그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낌없이 휘둘렀습니다. 에이, 펄잼님, 아으 신난다 그러셨어요. 펄잼. 사실 90년대 초반은 제가 봤을 때 미국 락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펄잼과 그렇죠. 니르바나. 예. 그립습니다. 에디 베더라고 기억하시죠? 펄잼의 보컬리스트. 정식으로 보컬 교육을 받았던 묵직한 목소리. 아, 멋있었어요. 봄인가? 출장 다니기 좋은 날이네요. 부활의 소원하기 부탁합니다. 너무 갔나? 좀 너무 가시기도 하신 한소리님. 자, 박균의 리트윗에서 해촉된 방송위원인가요? 안타깝죠.
사실 뭐 현명한 일은 아니었죠. 아무리 무심결에 리트윗했다 그러더라도 박균의 화형식 뭐 이런 거라는가요? 그런 것을 리트윗하는 거 좀 부주의했다고 봅니다. 예. 공인으로서. 근데 그걸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는 조져놓고서는 결국 해촉시키는, 웃자고 달려드는데 죽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꾸 옛날이 언급되는데 환생경제라고 하는 그런 막말 연극을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나? 수준 좀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거 리트윗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쟤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설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이 저렇게 오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 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란 거죠. 그렇게 해갖고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다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가만있어 보자. 이 공지를 부탁한 게 있었죠. 보자. 12시 오니까 방송하기 전에 관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병희쌤 공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4월 1일 구민TV 개국과 공정언론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대구 경북 조합원들의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사전 준비 모임을 오는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합니다. 장소는 대구 계산성당 계산문화원 5층이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조합원 닉네임을 010-9568-8064 9568-8064 날고 싶은 토끼, 예, 약칭 날토님이라고 하죠. 날토님으로 문자 연락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안내. 작년에 지역 조합원 한마당을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하신 모양이군요. 자, 사전 준비 모임은 2월 8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구 경북. 살짝은 긴장된 마음으로 갔었는데 참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행사 자체도 좋았고 또 모이신 이런 열기, 또 분위기 이런 걸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틀비입니다. 깐족테리우스님의 용단 폭격을 받았다고요? 오늘 뭐 임대영 PD 뭔 일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행복한 12시에서 네. 그 퀴즈 오늘 갑자기 섭외가 돼가지고 예. 오늘 자신 있게 퀴즈 풀어봤지만 네. 결국은 증자 뭐, 문제를 많이 못 맞추면은 증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군요. 예. 이상한 프로그램이야. 성적이 좋다고 해갖고 대단한 상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못 맞추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 맞추면 이제 김영민 PD님이 네. 증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요? 네,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예. 머릿속에 여우가 들어있는 저 돼지가 무슨 다 맞추게 그런 문제를 내겠어요? 예. 예. 심지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고 왔는지 맞춰봐라라고 해서라도 자기가 증자한 일은 없겠죠. 함정이 오늘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몰랐는데. 예, 그랬구나. 고생했습니다. 자, 2부에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서 하는 밴드 조준호 씨 모시고 합니다. 밤 프로그램, 박성재 PD와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익숙하셨죠? 네, 그분 모시고, 그렇죠. 덕원 씨가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익숙했었던 분 모시고 합니다.